요새 채식을 좀 유행처럼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걸로 잘못 건강을 오히려 좀 망치셔서 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채식을 베이스로 하기는 하는데 생식으로 만드는 게 레시피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어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생채식을 좀 깊이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개인 상담이나 강연하면서 항상 좀 따뜻한 음식을 권하다 보니까 아유르베다가 화식을 권장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들을 조금 하기 시작하셔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제일 중요한 것만 찍었어요. 뭐 여성 건강에서도 소화력이 가장 중요한 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화해서 건강의 핵심은 아유르베다에서 보는 게 당연히 소화력이고요. 많은 의학에서도 뭐 장 건강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뭐 장 건강이 뭐 건강의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고요. 아유르베다만의 그 이론이 아그니 이론이라고 해서 소화력을 지칭하고 대사력을 지칭하는 불의 원소로 이제 몸에서 대사하는 거를 설명을 하는데, 그 아유르베다의 건강의 핵심이 바로 아그니고, 그게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컨디션이 병리적인 상태가 있다면 아유르베다에서는 이게 외상적인 뭐 외과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트라우마에 의해서 생긴 병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질병이 소화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기 때문에 소화력 교정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내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건강하고 뭘 먹어도 다 소화가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면 뭐 홀푸드 다이어트 하시고 과일만 드셔도 되고 생식만 하셔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시거든요. 본인 건강 유지하는데. 그거에서는 아유르베다에서도 전혀 뭐 그거를 지향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다만 그런 식으로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유르베다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게 아그니를 망칠 수 있는 습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제시해드린 그 소화력을 그러면 회복을 하기 위한 원칙, 내가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뭔가 안 좋은 상태가 있다면 소화력이 떨어졌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이걸 어떻게 잡을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유르베다에서는 화식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컨디션이 좋으시면 그 영양소를 생각하셔서 좀 생식으로 영양가 높게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 병리적인 상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적어드렸고, 이게 아유르베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여러 가지 뭐 만성 질환들, 뭐 성인병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유할 때 좀 기본적인 틀로 가져가는 규칙들이거든요. 지난달 주제 중에 숙면 케어에서도 꼭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숙면하는 거는 훈련의 결과지 절대로 자연적으로 숙면을 취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현대인의 생활에서 특히나 훈련이 없이는 숙면을 절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고, 식습관도 그렇고 생활습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라텍스 침대에다가 그 좋은 베개들 요새 많이 나왔거든요. 템퍼 베개를 베자마자 눈을 감자놀이 하고 잘 수 있는 게 절대 아닌데,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누웠는데 잠이 안 오니까 자꾸 왜 잠이 안 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더 받으시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고, 똑같이 잠도 그렇지만 음식도 건강을 지키려면 훈련을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식사 시간에만 먹고 마시는 이거를 항상 강조를 해드려도 자꾸만 예외를 만드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커피는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내가 목이 마르니까 이거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그냥 뭐 입이 심심하니까 과일은 먹으면 흡수 잘 된다니까 과일 조금 먹어도 되겠지 하고 자꾸 본인의 취향대로 바꾸시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세 끼를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식사 시간에만 먹고 마시는 것을 위주로 하지만 지금 같은 뭐 여름철에는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고 목이 마른 경우에는 좀 끓인 물이 마시기가 힘드니까 끓였다가 식혀놓은 물을 좀 드시면은 물 자체도 가볍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식사 시간에만 간식을 절대 하지 않는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다른 거 어떤 거보다도 중요해요. 뭐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 아니면은 그 어떤 뭐 좋다는 음식을 사서 드시는 것보다 어디서 좋다는 음식 여기저기서 가져오셔가지고 섞어서 드시는 것보다 원래 먹던 거 원래부터 좋았던 음식 유행하지 않는 음식으로 꾸리셔도 영양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병리적으로 고치고 싶다면 당연히 기본적인 음식들로 꾸려 가셔야 되고 기본적인 음식이라고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통곡물 그다음에 채소들 뭐 비트나 고구마 같은 식물들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 오늘 많이 쓰겠지만 견과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모든 형태를 좀 흡수하기 편한 형태로 좀 바꾸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식사 시간에만 따뜻한 물과 음식을 드시는 습관을 잘 가지고 가실 때 여기서 이제 많은 오해를 받았던 게 이제 따뜻하게 조리된 건강한 음식과 물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화력이 마구마구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는 생식으로 하시면 그거를 잘 태워가지고 영양소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채식이 가진 강점이 거기서 오는 거고 그리고 채식 중에서도 요새 많이 하시는 홀푸드 플랜베이스 다이어트 같이 통곡물로 자연식물식을 하시는 게 그런 형태로 몸에서 잘만 받아주면 영양소를 가져가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이 상태가 지금 병리적으로 조금 안 좋은 상태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케어를 하지 못해요,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조리를 했다는 게 요리를 뭐 끓여서 하는 형태도 있을 거고 그 레시피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강판에다가 이렇게 채소를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레몬즙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뭔가 썰어서 오는 것도 조리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녹즙, 스무디 같은 거를 채식에서 많이 권장을 하는 게 우리가 씹어서 섭취를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영양소가 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많이 오래 씹어도 그거를 분해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믹서, 블렌더로 갈아서 마셨을 때 이게 우리 치아로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이제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린 스무디 같은 걸 먹게끔 하는 건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과일만 이렇게 따로 많이 갈아서 주스로 먹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당 지수를 좀 확 올리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좀 보완하고 싶으시면 녹색 채소랑 베리 종류의 과일을 꼭 섞어서 스무디로 형태로 드시는 게 좋은 게 베리 종류가 들어가고 녹색 채소가 들어간 스무디 거기에 좀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효소들이 들어간 음식들 제일 많은 게 이제 파인애플 같은 거를 그래서 많이 쓰는 게 그 고기 구울 때도 파인애플 쓰는 이유가 이제 효소 때문에 고기 쪽을 부드럽게 해주는 건데 스무디 같은 데다가 이제 파인애플이 조금 들어가고 녹색 채소가 들어가고 블루베리 같은 게 들어가면은 그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좀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물론 이제 소화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차가운 음식이라서 조심을 하시되 거기에 뭐 향신료 같은 거, 뭐 카다몬 아니면 생강 같은 거를 넣어서 드시면은 흡수가 더 잘 되겠죠. 그런 식으로 조리를 하는 방법을 꼭 택하시고 생식을 하는 게 왜 위험하냐면 채식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육식을 하다가 전환을 했을 때 포만감이 빨리 오지를 않으니까 고기를 드시다가 안 드시면 그러니까 나는 채식을 하니까 회사에서 회식을 갔을 때 고깃집에 가서 흰 쌀밥을 2공기에다가 상추를 이만큼씩 드시고 쌈장에다가 밥만 양만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이 흰쌀밥 당지수가 엄청나게 높은 거를 살이 많이 당연히 찔 테고, 그런 거에다가 상추나 이런 거 생식으로 드시면 소화력이 내가 떨어져 있으면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장 세균이 좋을 때 우리가 건강한 건데, 이 생 야채를 그렇게 소화력이 떨어져 있을 때 먹게 되면 거기에 어떤 세균이 유해하게 작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화식을 소화력이 떨어졌을 때 추천을 하는 게, 생식으로 채소를 아무리 본인이 뭐 씻어서 먹는데, 그리고 행여나 밖에서 드시게 되면 세척 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 고깃집에서 나올 상추를 얼마나 세척을 잘해서 그 유해한 세균을, 유해하다는 게 이제 건강할 때는 우리가 케어가 가능한 정도지만, 이게 소화력이 안 될 때는 그런 생식으로서 오는 세균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힘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식을 권장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피부 질환이 있거나 뭐 채식을 하는데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잡곡 많이 드시고 이제 채소를 녹색 이파리 채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이거를 거기 있는 유해한 세균을 분해를 내가 케어를 못 해주는 거고, 그 곡식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 당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니까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뭐 과일도 안 먹고 야채도 안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누구보다 과일을 종류별로 저도 정말 많이 먹고 채소도 정말 많이 먹는데, 소화력이 안 될 때는 생식으로 저는 절대로 먹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밑에 적어드린 것 중에 그 홀푸드 플랜 베이스의 오해와 진실이라고 적어드렸는데, 이 한국에서 자연식물식이 막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제 유튜브 영상 같은 데도 이제 호박, 단호박 같은 거를 오븐에다 구워서 내는 영상 같은 거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를 보시고, 자연식물식, 제 다른 레시피 중에는 자연식물식 베이스로 한 레시피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식물식에서는 오븐 같은 거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혼동되게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근데 그래서 출처를 이제 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이런 홀푸드 플랜 베이스가 오게 된 게 맥두걸이라는 의사나 뭐 차이나 스타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 분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가공을 하지 않고 먹는 게 답이다라고. 근데 저는 그 차이나 스터디를 쓴 사람의 영향을 그 사람한테 배웠고, 그 다음에 제 영상에도 자주 나왔던 친구지만 그 저의 멘토인 브라질 아유르베다 의사 친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트루노스 클리닉이라고 맥두걸 옆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맥두걸 때문에 사람들이 생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제 친구가 맥두걸과 인턴을 하면서 환자들을 많이 대했지만 절대로 맥두걸도 생식을 하라고, 무조건 생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으로 전달되면서 뭔가 지금 오류가 심각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소를 위해서 생식을 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분명히 병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안 될 때는 제한을 좀 조심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 소화력 회복을 위한 원칙이 뭐 시간을 준수하고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을 먹을 때 조금 소화력을 좀 높이시고 싶으면, 가장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배부르지 않게 좀 드셔야 돼요. 평소에 드셔서 포만감이 오는 거에서 80%에서 스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먹으면서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 항상 드실 때 저도 이제 보울에다가 먹을 걸 담아서 먹기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20% 평소에 먹는 거에서 20% 빼고 드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안 하시면은 몸에서 나쁜 세균을 잡고 유익한 장세균이 활동을 할 수 있을 힘을 주지를 못하거든요. 자꾸 채식을 하니까 100% 이상으로 자꾸 계속 그렇게 드시면 소화력 케어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싶으시면
포만감이 오지 않는 80%에서 꼭 멈추는 거 이거 꼭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노력을 하실 때는 최소한 21일 정도를 꼭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유르베다에서도 자정작용을 하는 치료가 기준이 21일인 것처럼 현대의학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장 건강을 위한 미생물을 우리 몸의 건강 한 85%까지 채우는 데는 21일 정도의 식단 변화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21일 정도 노력을 해주셔야지 속에서 이제 좋은 세균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밑에 거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간헐적 단식의 원칙을 좀 가져온 거고, 그거는 이제 하루에 8시간의 식사 시간 외에 16시간은 좀 공복으로 가져주셔야 몸에서 자정작용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일 많이들 하시는 게 12시에 식사하시고 한 7시쯤 저녁 드시고 나머지 시간을 공복으로 하시면 16시간이 공복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때 자정작용이 몸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녁 식사를 하시고 3시간 정도 소화가 일어나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 천천히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그게 여러분이 요새 많이 듣게 되는 오토파지 효과가 거기서 온 거예요. 항암 치료 대신에 이제는 식단 케어로 좀 많이 전환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들어가는 게 이런 16대 8 요 원칙대로 하는 거고, 이게 그 맥두걸이라든지 그 트루노스 헬스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기서도 이제 약간의 단식을 표방한 그런 형태로 이제 환자의 건강을 케어를 해주는데, 이러한 원칙 내에서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단식이 주는 효과가 바로 몸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일으켜주는 거를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뭐 제일 중요한 거겠지만, 뭐 소화의 시작을 어디서부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머리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뭐 장에서부터 소화가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입에서부터 소화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입보다 먼저가 이제 머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레몬 하나를 썰어가지고 입에다 넣고 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각으로 입에 침이 고였다면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를 전혀 안 해도 뭔가 음식을 떠올렸을 때 여기서 이미 이런 식욕 자체가 끌어오르기 때문에 머리에서부터 소화는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음식 드실 때 음식에 집중해서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 왜냐하면 요새는 그릇에다가 핸드폰 꽂아서 먹는 것까지 나왔어요. 거울에다가 이렇게. 그러니 이게 음식을 먹는 건지 TV를 보는 건지 이런 식으로 드시게 되면 몸에서 신호를 전혀 못 받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도 제발 내려놓으시고, 핸드폰을 쓰고 싶다면 음식 드시기 전에 한 10분만이라도, 아니 10초라도, 10분이 아니라 10초라도 이제 이 음식을 먹을 거니까 소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리마인드만 하시고 드셔도 진짜 소화의 시작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의 시작은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뭐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것보다 의식 전환부터 하는 게 가장 먼저 일어나셔야 되고, 그런 의식을 갖고 계셔야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건강하게 먹는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없으면 수업 많이 듣고 뭐 어디서 컨설팅을 받으셔도 돌아가셔서 이제 또 음식 놓고는 핸드폰 계속 보시면서 들어가는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고, 먹고 나서 음식에 집중을 안 하고 먹었으니까 또 내려놓고 입이 심심하니까 이제 자꾸 뭘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수업 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심심한 거를 배고픈 거랑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외로운 거를, 심심한 거를 외로운 거를 착각해서 연애들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식습관은 심심하니까 먹고 심심하니까 마시고. 그러니까 심심한 거랑 배고픈 거랑 착각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의식 전환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모든 것은 훈련에 의한 결과고 원칙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이거 듣고 저기서 저거 듣고 계속 뭔가 들으면서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분들을 보면 거기서 제시하는 그 원칙 자체를 마스터를 전혀 안 하세요.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좀 안 좋으면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위한 훈련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훈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화력 부분은 항상 그냥 이 부분은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돼요. 감기가 걸렸든지 뭐 어떤 질환에 걸렸든지 면역력이 떨어졌든지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지쳤든지 그냥 그럴 때 요 상태로 돌아가셔서 요것만 잠깐만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컨디션이 좀 빠르게 끌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나는 철저하게 단식을 해야 되고 어떤 아이템을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요게 중요한 원칙이니까 내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네? 그러면은 이거를 좀 떠올리셔서 평소보다 조금 덜 먹어야지, 평소보다 좀 따뜻한 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툴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이것만 가지고 살아요. 이것만 지키면서. 저도 그렇게 해서 비염이랑 중후군이랑 대장증후군이랑 이런 거를 다 이것만 지키거든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이렇게 가요. 절대 저도 평소에 간식을 하게 되고 음료를 마시게 되고 충분히 다 그렇고 그리고 감자튀김 먹고 싶을 때 먹고 다 하는데 그러다가 컨디션이 떨어지면 무조건 이거로 돌아가서 식사 시간 외에 절대로 먹지 않고 무조건 따뜻한 물 마시고 식사할 때 생식 절대 안 하고 과일 딱 끊고 저도 과일을 뭐 하루에 3-4종씩 먹는데 아프면 절대로 먹지 않아요. 과일 다 끊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좀 비타민이 많아야 돼서 과일을 좀 많이 먹게끔 하는 게 이게 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흡수력이 딸릴 때 영양소 생각해서 음식을 집어넣는 행위인 거예요. 흡수력이 안 될 때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넣어주시면 안 되는 거니까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이걸로 돌아가셔서 조금씩 소식하시고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는 아프면 안 먹고 잠만 자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자요. 그게 걔는 그렇게 하면 나으니까 걔가 어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항생제 먹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금식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데 몸에 힘을 쓰지 않고 아픈데 회복하도록 힘을 쓰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최소한의 영양가는 줘야 되니까 몸이 싸우고 그러니까 80% 정도 드시라는 거고 몸이 힘드니까 내가 미리 몸이 할 일을 조리를 해서 몸이 할 일을 좀 도와주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8달 동안 제가 뭐 주제별로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준수가 안 되면 뭐 여성 건강이건 성인병이건 다 전혀 케어가